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딱 떴을 때 밤새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아 두었는데도 배터리가 겨우 한 5%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아, 진짜 무겁고 찌뿌둥한 기분이죠, 그거. 네, 맞아요. 분명 밤에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오후만 되면 막 머릿속에 짙은 안개 같은 것처럼 멍해지잖아요. 억지로 커피를 막 들이보아야만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 말이죠. 당신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증상일 거예요. 우리는 몸이 이렇게 막 무거울 때 보통 영양제를 한 움큼 집어먹거나 아니면 주말에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몰아서 자죠. 그렇죠. 어떻게든 외부에서 해결책을 들이붓는 방식이잖아요. 무언가 고장 났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현대 의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내 몸을 마치 자동차 수리점처럼 대하는 거죠. 네네, 관절이 아프면 엑스레이 찍고 진통제 맞고 피부에 염증 생기면 연고 바르고. 그러니까요. 내 몸을 그냥 고장난 부품들의 집합체로 보고 눈에 보이는 문제 부위만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대한 자료들을 깊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 부품 수리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굉장히 도발적인 관점이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핵심입니다. 이 소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혁명적인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인체를 부품의 조립품이 아니라 거대하고 정교한 하나의 운영체제, 즉 휴먼 OS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윈도우 혹은 iOS 같은 운영체제로 본다는 거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느려지고 막 앱들이 충돌하면서 화면이 멈춰버렸어요. 그때 당장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서 액정 뜯어내고 배터리 새 걸로 교체하는 사람 있나요? 에이, 없죠. 일단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강제 종료부터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 코드가 꼬인 거니까 강제로 껐다 켜거나 아니면 아예 공장 초기화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처음 상태로 리셋하는 거죠. 우리 몸도 이와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그냥 오류 코드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OS 시스템 자체가 꼬여버린 데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품을 수리할 게 아니라 생체 데이터의 코딩 값을 물리적으로 재배열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리셋이 이루어져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을 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죠.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이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매일매일 생존하기에 급급한 이른바 배터리 30% 미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 몸을 가장 이상적인 85% 상태로 튜닝할 수 있는지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뜯어볼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건강 관리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이 신체 최적화 기술이 어떻게 거대한 B2B 비즈니스 자산이 되는지, 나아가서 미래의 의료비 방어 시스템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 구조까지 싹 다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체를 최적화하려면 우선 출발점부터 진단해야겠죠? 지금 우리 몸의 OS가 어떤 상태인지 말이에요. 네, 자료들을 보면 현대인들의 몸 상태를 인체 가동률 30% 미만의 생존 모드라고 부르던데요. 솔직히 제 스마트폰이 배터리 30% 미만 떨어지면 화면 밝기부터 확 어두워지고 백그라운드 앱이 다 꺼져버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30%라는 건 물리적으로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절전 모드 비유가 인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동률 30% 미만이라는 건 인체가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죽지 않고 버티는 것에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극단적인 비상경영 상태예요. 생물학적인 위험 구간이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우리 몸의 OS는 생명 유지에 당장 필요 없는 고차원적인 기능들부터 가차없이 전원을 차단해버립니다. 잠깐만요. 생명 유지에 당장 필요 없는 고차원적 기능이라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딘가요? 압도적으로 뇌입니다. 뇌로? 네,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한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 이상을 잡아먹는 엄청난 소비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뇌로 가는 전력 공급부터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도의 논리적 사고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중을 못하고 멍했던 게 제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제
몸이 뇌 전원을 일부 꺼버린 거였네요. 정확해요. 뇌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성을 통제하는 전두엽 기능이 확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우울해지는 극단적인 감정 기복이 동반되죠. 신체적인 붕괴도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붕괴도 심각합니다. 뼈를 올바른 위치에 딱 지탱하려면 근육이 중력을 이겨내면서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세를 유지하려면 힘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으니 골격이 그대로 주저앉는 겁니다. 거북목, 둥글게 말린 어깨, 틀어진 골반 같은 정렬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와, 자세가 나빠서 피곤한 게 아니라 배터리가 30%밖에 안 남아서 뼈를 지탱할 전력이 끊겼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내렸다는 관점이군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세포 단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모든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세포에 있습니다. 건강한 인체 세포는 지속적인 치유와 재생이 일어나기 위해서 보통 마이너스 20mV에서 마이너스 25mV 사이의 전압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아, 그걸 생물학적으로 골든 볼테지라고 부르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30% 생존 모드에 빠진 인체는 이 세포 전압이 마이너스 5mV에서 마이너스 10mV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포의 배터리 전압 자체가 완전 바닥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전압이 낮으니까 아무리 10시간, 12시간을 자도 세포가 재생되지 않아서 만성 피로에 시들리게 되는 겁니다. 세포 속 엔진이 꺼져 있으니 열을 못 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저체온증이 오고요. 아, 펌프질을 못하니까 체액이 고여서 퉁퉁 붓는 만성 부종도 오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이미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이 끔찍한 30%의 늪에서 벗어나서 소스 자료들이 목표로 삼는 85% 최적화 상태로 넘어가 봐야겠는데요. 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최상이다, 완벽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100%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100%가 아니라 85%가 가장 완벽한 스위트 스팟이라는 건가요? 기계공학이나 물리학 법칙을 인체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동차 엔진을 예로 들어볼게요. 차 성능을 극한으로 뽑아내겠다고 엑셀을 끝까지 밟아서 엔진을 100% 풀스로틀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계기판 RPM이 레드존을 막 때리면서 굉음을 내다가 결국 엔진이 과열돼서 타버리거나 터져버리겠죠? 인체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가동률 100%라는 건 신체가 가진 에너지를 매 순간 한계치까지 쥐어짜내는 상태거든요. 이건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과열, 즉 번아웃을 유발합니다. 아, 100%는 위험한 거네요. 맞아요. 자료들이 85%를 제시하는 이유는 인체의 일상적인 퍼포먼스는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도 나머지 15%는 갑작스러운 외부 스트레스나 질병 같은 타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와, 엑셀을 끝까지 밟기 직전에 속도는 가장 빠르면서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완벽한 순항 속도군요. 이 85% 상태에 도달하면 아까 말했던 브레인 포그나 만성 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마이너스 25mV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머릿속 안개가 완전히 걷힙니다. 하루 종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 탄력성이요? 네, 전날 아무리 강도 높은 업무를 하거나 과로를 해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시스템이 에러 없이 완벽하게 리셋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85%의 상태로 눈을 뜨게 되는 방전되지 않는 고성능 OS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룻밤 자고 나면 완벽하게 리셋되는 몸이라니 솔직히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마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그 30% 몸을 85%의 하이엔드 바디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면 프로노이아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3가지 핵심 튜닝 공정을 거친다고 나오는데요. 아, 3대 튜닝 공정이요? 하나씩 물리적인 로직을 뜯어보죠. 첫 번째 튜닝은 뭡니까? 첫 번째는 세포 전압 정상화, 다른 말로 생체 신호 동기화입니다. 아까 생존 모드에서는 세포 전압이 마이너스 10mV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인위적인 알고리즘과 생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골든 볼티지, 즉 마이너스 20mV에서 마이너스 25mV 수준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알고리즘으로 세포 전압을 올린다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명상 같은 훈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물리적인 기기를 몸에 대는 건가요? 아, 매우 예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모니터 속 코드가 아니고요. 특정한 주파수와 미세 전류를 인체에 전달하는 물리적인 파동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파동 알고리즘이요? 네, 우리 몸의 뇌는 엄청난 양의 전기 신호를 신경망을 통해 전신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전압이 낮으면 이 통신망에 노이즈가 생기고 전달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체와 공명하는 정교한 미세전기 파동을 투입해서 꼬여있는 생체 전기 신호를 교정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에서 손끝 발끝으로 가는 전기배선의 노이즈를 다 봐준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집에서 막 계속 끊기고 버퍼링 걸리던 낡은 3G 와이파이 공유기를 치워버리고 명령을 내리는 즉시 반응하는 광대역 5G 네트워크망으로 통째로 갈아 키우는 작업이네요. 와,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신경망이라는 통신망이 5G급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뇌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통신망이 구축되면 바로 두 번째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가동이에요. 통신망을 깔았으니 이제 그 기계를 돌릴 진짜 물리적인 전력을 생산할 차례군요. 맞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초미세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1000조 개나 존재합니다. 이 튜닝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흐름을 폭발적으로 가속시켜서 에너지 화폐인 ATP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른바 퀀텀 점프를 유도하는 거예요. 퀀텀 점프라는 단어가 멋있긴 한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궁금하거든요. 발전소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가동하면 물리법칙상 무조건 엄청난 열이 발생하지 않나요? 바로 그 열 에너지가 두 번째 공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아, 열이 목적이라고요? 네. 미토콘드리아가 맹렬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걸 연력학적 정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체내 깊숙한 곳에 쌓여있던 염증 물질이나 폐기물, 즉 생체 내의 무질서도를 뜻하는 엔트로피를 연력학적 압력으로 밀어내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외부에서 약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보일러를 한계치까지 떼워서 그 열기로 쓰레기들을 다 소각해버린다는 원리군요. 자, 5G 통신망 깔았고 세포발전소 돌려서 전력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공정은 이 모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물리적 구조 튜닝, 즉 수직 정렬입니다. 수직 정렬이요? 네. 귀, 어깨, 골반, 복숭아뼈로 이어지는 무너진 신체의 수직축을 올바르게 딱 세우는 작업이죠. 솔직히 정렬이나 자세 교정이라고 하면 보기 좋게 체형 다듬는 미용 목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게 세포의 전력 생산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중력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지구 중력에 짓눌려 있잖아요. 만약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거나 축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근육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쉴 새 없이 브레이크를 걸며 2배, 3배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다. 아, 버티느라 힘을 쓰는군요. 그렇죠. 기껏 미토콘드리아 가동해서 에너지를 꽉 채워놨는데 무너진 자세를 버티느라 그 에너지를 허공에 다 날려버리는 셈이죠. 수직축을 맞춘다는 건 이 막대한 에너지 누수를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행기입니다. 게다가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진 눌려있던 모세혈관 순환로가 뚫리면서 에너지가 전신으로 돌게 되고요. 물리적으로 보면 수직 정렬은 결국 밑빠진 독의 구멍을 틀어막는 필수 작업이었네요. 아무리 보일러 세게 틀어도 창문 열려 있으면 열이 다 새어나가니까요. 생체 신호를 5G로 맞추고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수직 정렬로 누수를 막는다. 야, 논리적으로 톱니바퀴가 정말 잘 맞물려 돌아가네요. 완벽한 하이엔드 튜닝이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낡은 구형 컴퓨터에 꼬여있는 OS에다가 갑자기 5G 네트워크 연결하고 강력한 고압 전력을 들이부으면 시스템 내부에서 무조건 충돌이나 에러가 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 적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낡은 시스템이 리부팅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대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소스 자료들은 이걸 명현 반응의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명현 반응이요?
네, 사람들은 이 튜닝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통증이나 가려움, 수치의 요동을 시스템 고장이나 부작용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철저한 물리적 정화가 일어나는 증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가 관찰됩니다. 첫 번째는 압력과 마찰의 역설이에요. 아까 심부 열 에너지와 압력이 높아진다고 했죠. 네네. 이때 수십 년간 뼈와 근막 깊숙한 곳에 들러붙어 있던 딱딱한 독소 덩어리들이 압력 차이 때문에 바깥쪽 피부층으로 확 밀려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극심한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마치 100년 된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랑 똑같네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최신식 거실 만들려면 일단 오래된 벽 다 때려 부수고 배관 뜯어내야 하잖아요. 네, 공사장이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엄청난 먼지와 쓰레기가 집안을 굴러다니게 되는데 몸이 예전 낡은 배선을 뜯어내는 공사 중인 거군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연력학적 가속에 의한 모세혈관 확장이에요. 오랫동안 차갑게 쪼그라들어 있던 모세혈관에 갑자기 열 에너지가 확 유입되니까 혈관이 강제로 팽창하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열꽃이 피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신경 재배선 과정에서 생기는 과민 반응입니다. 아, 끊겨있던 전선에 다시 전기가 흐르면서 생기는 반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전압이 마이너스 25mV로 급상승하면서 끊겨있던 신경망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때 잠들어 있던 감격 수용기들이 새로운 고압 신호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종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정전됐던 도시에 고압 전력 팍 하고 다시 공급할 때 변압기에서 막 스파크 튀는 거랑 똑같네요. 메커니즘 듣고 나니까 이런 반응들이 몸이 깨어나는 신호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암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을 오래 복용한 환자들 경우에 이 튜닝을 거치면 피검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막 널뛰기를 한대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역설적 안정이라고 부르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아니, 환자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폭주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몸이 안정화되는 중이라고 믿으라는 건 기존 표준의학적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도약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주장을 의학적으로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스 자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존 의학적 지표를 무시해도 된다고 정당화하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맹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자료가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소스 자료들의 관점에 따르면 화학적 약물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특정 신호를 강제로 차단해서 겉보기 수치만 억눌러 놓은 외부 가압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증상만 억누르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이 프로노이아 프로그램에 강력한 물리 에너지가 투입되면 몸이 스스로 생존력을 회복하면서 그 화학적 억제력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억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면서 세포 속에 숨어있던 약물 찌꺼기들, 즉 화학적 엔트로피를 혈액으로 확 쏟아내는 거죠. 이때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혈중 독소 농도나 관련 수치들이 당연히 미친 듯이 솟구치겠죠. 그런데 왜 그걸 역설적 안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지 위의 지표는 요동치지만 환자가 느끼는 실제 컨디션이나 에너지 레벨, 수면의 질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편안한 안정권으로 진입한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즉, 인체가 외부 약물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운영권을 되찾는 과도기적 현상이니까 수치라는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게 이들의 철학인 거죠. 와, 의학계와 상당한 논쟁이 예상되는 주장이긴 하네요. 그래도 시스템을 재부팅할 때 생기는 통제 시스템과의 충돌이라는 관점 자체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청취자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몸이라는 개인의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생물학적 혁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경제와 시장으로 좀 넓혀보죠. 이 자료들은 결국 이 모든 생물학적 로직이 비즈니스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하이엔드 바디 구축 기술이 왜 거대한 비즈니스 자산이 되는 건가요? 이 인체 가동률 최적화 기술은 단순하게 마사지 받거나 영양제 파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뷰티와 헬스 인프라가 결합된 거대한 웰니스 비즈니스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기업 특별 공급, 즉 B2B 시장에서의 가치입니다. B2B 시장이요? 네, 소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가동권 하나가 B2B 시장에서 무려 220만 원의 가치로 책정돼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네. 220만 원이요? 기업 입장에서 직원 건강관리에 그 정도 막대한 비용을 흔쾌히 지불한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길래 그런 투자를 하는 걸까요? 기업의 핵심 인력들, 특히 30대와 40대 실무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동률 30%의 생존 모드에 빠져서 브레인포그 상태로 책상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집중력 저하로 업무는 지연되고 치명적인 의사결정 에러도 나겠죠. 게다가 번아웃으로 퇴사율까지 증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손실은 220만 원이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220만 원이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네요. 맞아요. 만약 기업이 이 가동권을 통해 핵심 인재들의 OS를 리셋하고 체력을 85% 최적화 상태로 끌어올린다면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인체 최적화를 기업의 자산 운용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야, 인간의 생물학적 최적화 상태를 하나의 상품으로 패키징해서 B2B 자산으로 상용화했다는 점이 정말 기발합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이 개인과 사회 전체에 의료비 방호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가장 거대한 경제적 비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생 건강을 방치하다가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병원에 수천만 원, 수억 원 쏟아붓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건 이미 병든 몸을 부여잡고 쓰는 철저한 매몰 비용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하지만 이 85% 최적화 시스템은 가동률을 끌어올려 노화와 세포 손상을 늦추고 다가올 미래의 만성질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즉, 건강 잃고 나서 지출하는 비용의 개념을 미래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방어하는 확실한 투자 자산으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질병의 사후 초리에서 사전 방어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220만 원짜리 가동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영업사원 수준이 아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마스터, 그러니까 공인심사관이라는 직책이 등장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무형의 지식재산권과 생체 데이터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마스터들은 철저하게 시스템의 순수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들을 제국의 기술대사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와, 제국의 기술대사요? 이름부터 엄청 무겁네요. 네, 이들은 시스템 코딩 값을 왜곡하거나 지식재산을 무단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무려 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 환수보전금을 청구받습니다. 엄청나게 엄격한 규율 속에서 공동체 자산을 지키는 거죠. 기술의 가치가 희소하고 막강하니까 그만큼 강력한 울타리를 치는 셈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정말 방대하고 도발적인 개념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체를 고장나면 부품 갈아 끼우는 기계가 아니라 공장 초기화가 가능한 하나의 운영체제로 봐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30%의 생존 모드를 벗어나 85%의 최적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생체 전기 신호를 오지망처럼 교정하는 세포전압 정상화, 최열로 엔트로피를 태워버리는 미토콘드리아 가동, 에너지 누수를 막는 수직 정렬이라는 3대 물리적 튜닝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혁명적인 튜닝이 어떻게 기업의 B2B 자산이자 미래 의료비 방어라는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치환되는지 그 구조까지 전부 확인했죠.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긴 논의의 끝에서 우리가 청취자인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체 가동률은 지금 몇 %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 대화에서 저희가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소스 자료들의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소름 돋는 철학적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인간의 심리 상태인 파라노이아와 프로노이아가 철저하게 물리적인 세포 전압과 연동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죠. 네, 만약 당신의 성격이나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는 우울한 생각들조차 단순한 마음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물리적 오류 코드라면 어떨까요? 네, 세포 전압이 바닥을 치고 몸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세상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의심하고 방어적이 되는 피해망상적 파라노이아 상태에 빠지는 거죠.
반대로 수직축이 올곧게 세워지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폭발적으로 돌아갈 때 그 넘치는 에너지는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는 무한한 긍정의 프로노야 상태로 우리를 밀어 올린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결국 하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의 성격이 못나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5%일 때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당신 몸의 세포 전압이 너무 낮아서 뇌가 띄우고 있는 물리적인 에러 메시지일 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물리적 전압을 85%로 꽉 채워냈을 때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과 당신의 한계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체를 둘러싼 놀라운 심층 탐구,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